자, 그럼 한일 정상회담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사 문제, 그다음에 히로시마 G7 앞두고 음, 오염수 방류 그걸 어떻게든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음, 우리 시찰단을 초청한다 이런 건데, 음, 근데 댓글이 보면은 아니 이걸 사실은 방류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음, 방류가 아닌 방류하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음. 일본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뭐 저수지를 아, 파서 그렇죠. 예, 뭐 한다든가 호수를 만들자는 예 얘기도 있고 여러 뭐 가지 방법이 많아요. 있는데 이걸 때 우리가 눈 그러니까 감고 이 봐주냐. 후쿠시마 재앙의 본질은 네. 그때 당시에 저기 저 이게 지진 해일 그 10m인가 7m인가를 기준으로 설계된 거란 말이에요. 그 근데 넘어섰죠 그때 그때. 당시에 그 지진 해일이 그 높이의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그렇죠. 15m 그러니까 막 도쿄 되니까. 전략이 빠져나간 건 우리는 기준치대로 했다. 과학적 아, 기준대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자기들 유리한 대로 오남용하면서 터진 재앙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과 과학을 모독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음, 21세기에 인간 이성의 정수, 네. 우리가 그 저기 근대를 넘어서 현대로 오는 동안에 어떤 그 진리와 이성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경외심을 갖고 하나의 구축해온 집단 지성을 배신한 것이고 하는데, 모든 것은 관료적 그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를 해버리니까 네. 이게 매뉴얼의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의 아, 재앙. 매뉴얼의 예, 제한. 그런 것에서 일본은 한 번도 성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염수 방류까지 그 관료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공론과 수구인은 당연히 생략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어, 그러면은 이 문제는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수입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건 그렇게 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윤 대통령은 지금 저기 7월이 넘으면 네. 본인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지금 예상하지도 못하는 중대한 국민으로부터의 그 옛날 소고기 수입 파동과 같은 네. 이런 어떤 그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 각오해라. 각오해라. 예. 자, 이거 제가 첫 번째 경고. 이거 7월입니다. 이제 7월. 디테일은 7월. 네, 방류할 때. 또 한 가지 기시다의 방문 목적에 7월이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또 있어. 뭔가요? 반도체요. 반도체. 음. 7월 반도체? 이거 어떤 의미가 왜 있지? 그런가 내가 설명을 네, 네, 해드릴게. 네. 궁금합니다. 이번에 한미 그 정상회담 지난달에 네. 에서 그 공동 성명을 잘 읽어 보시면 음.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반도체 뭐 배터리 여기 얘기하는 대목에서 뭐라고 네. 묘사를 하냐면은 어 엄격한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네, 분석을 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수출 통제, 투자 심사 이거 중국에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통제는 그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를 얘기하는 것이요. 음. 우리가 중국에 우리나라 반도체의 60%를 수출해요. 네. 홍콩 포함해서. 어. 그다음에 연간 한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해. 네. 그게 어디로 가냐? 그 시안에 삼성전자 공장 이런 데로 가는 거요. 있죠. 우리 SK 공장. 하이닉스로 가는 네.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업한테 대주는 건데 국경이 있다 보니까 수출 형태를 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반도체에 대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 디지털 봉쇄의 그동안의 흐름을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 10월에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해.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상 표적이 중국이에요. 네. 근데 미국이 작년 10월에 이 조치를 발표할 때는 굉장한 도박이었어. 너무 그냥 숨가쁘게. 그 전에 반도체법, 치과과학법이 7월에 통과됐고 인플레 감축법이 8월에 통과됐고 네. 그러고 나서 10월에 이제 저기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숨가쁘게 작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가 미국으로서는 거의 뭐 전쟁하는 기간 같이 숨가쁘게 갔는데, 몰아쳤네요. 근데 그런 법을 통과시킬 때
동맹국하고 전혀 협의를 안 했어. 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제조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나라가 네덜란드. 네. 거기에 ASML 음.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로 그 극자외선으로 그 회로의 기판을 그 회로도를 이렇게 새기는 장비. 꼭 필요한 거고. 요거는 네덜란드가 독점하네. 네. 이 장비가 중국에 수출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네. 이게 중국에 연간 100억 달러 정도 또 수출이 돼. 거기에는 주로 노광 장비, 식각 장비, 네. 세정제 음. 뭐 이런 등등등 그 반도체 제조 공정에 주로 대부분 여기저기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가 네. 꼭 필요한 건데. 이걸 일본이 제일 많이 대줘. 그렇군요. 그 연간 100억 달러예요. 와. 그런데 포기할 수 없죠, 이거는. 그런 일본과 네덜란드의 협조를 안 받고 미국이 정책을 발표해 버리는 바람에 미국도 조마조마한 거야. 아. 이렇게 되면 일본 네덜란드는 오히려 더 좋아져. 미국 제껴버리고 오히려 이익을 보게 생겼어. 그런데 그때 일본 네덜란드를 강하게 압박하는데 처음엔 반발했지. 네덜란드 같은 경우 뭐 이런 가혹한 조건이 있냐? 그렇죠. 이거 깡패 아니야? 이랬는데 올해 1월이 되자 그 두 나라가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겠다 그래. 아. 그러면서 일본은 3월 말에 23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해. 네. 이건 미국의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춤하네요. 근데 국내 언론은 이때 기사가 어떻게 나가냐면 일본의 수출 통제 정책의 발표로 한국 기업은 큰 영향 없다. 우리는 수입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표적이라니까. 아. 그거 하나만 한 얘기를 왜 해? 그 당시에 지금 중국에 대한 디지털 봉쇄가 시작된 건데 기억납니다. 예, 맞아요. 그때부터 음. 중국이 이제 여차하면 소재 부품 장비를 안 대주겠다 이 얘기지. 그래? 국산화 해가지고 그때 300억 달러를 투자해. 자국 내 그 국산화하는데. 네. 그러니까 100억 달러면 사오던 걸 일본에서 3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아하.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막 빠르게 변해. 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음. 그러면서 만지작하는 카드가 있어. 우리한테 수출 통제해? 그럼 우리도 수출 통제해. 히토류. 요거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히토류를 만지작거려. 그렇죠. 이거 중요한 광물인데. 중국도 지금 계산 다 뻗고 있어. 아. 그래? 니들이 수출 통제하자 이거지? 그럼 우리도 할까? 이렇게 하면서 대신 이게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또 무슨 법 위반인지 자기들도 봐야 되니까 네. 이 작업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랬는데 일본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하고 그걸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려고 보니까 또 2달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5월에 이제 이 시스템이 다 완결을 되는 거예요. 수출 통제 제도가. 예. 시행은 7월. 이렇게 되는 거지. 7월. 예. 이렇게 됐는데 항상 그동안에 일본은 한국이 못마땅해. 한국이 뭐 협력하겠다는 말이 없어. 그러던 터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 날 일본에 와서 뭐 공급망 협력을 하자 이러는 거. 그동안 안 한다 그랬잖아. 니들 반도체 수혜국이잖아. 네. 사실은 한국 반도체는 미중 경쟁 때문에 우리는 더 팔려서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호황을 맞았었네요. 그렇지. 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미중 경쟁으로 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수출을 통제하라 그러면 이때는 문제가 달라지지. 그동안은 한국의 수출 통제 욕을 안 했는데 네. 이제부터 니들도 팔지 마. 음. 그래가지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공동 성명에 아까 얘기한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에 네. 협력한다. 아. 이 얘기는 드디어 한국이 우리 수출하는 물량도 미국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돌아와서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최대 이번 정상회담의 승리가 한국의 반도체를 봉쇄했다. 이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반도체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걸 살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런데 미국의 마이크론은 못 산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삼성하고 SK 걸 살 거야.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우리한테 팔지 마. 파이낸셜 타임즈 그러니까 모두 그렇게 나왔군요. 반도체 제조 장비도 팔지 말고 네. 반도체 자체도 팔지 마. 하하. 이렇게 된 거지. 네. 어. 그러니까 묶어 놓고 일본에 전화를 한 거지. 야, 한국이 와서 다 서약서 썼으니까 빨리 일본이 가서 단돌이 해. 이건 가치가 단일 대오가 돼야 돼. 예. 단일 대오가. 단일 대오 한미일이 함께 가야 되니까 특히 반도체 부분도 음. 일본 가서 확인해 봐. 그러면은 예.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그 대중국 반도체 신규 투자 네. 이거는 올해 10월까지 유예돼 있거든. 1년간 유예를 받아서 올해 10월까지는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속도가 좀 안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지금 미국, 일본은 7월부터 반도체 전쟁 들어간다. 이젠 선전포고 다 했고, 이제 전쟁이다 이제는. 한국이 알고 계셔라. 사실상 7월부터 시작이다. 알고 계셔라. 그래놓고 발표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국 수출 통제하기로 쏙닥쏙닥 해놓고 네. 발표는 이렇게 하는 거지. 한일이 반도체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걸 국민들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를 한국에 줘서 네. 한국은 제조 기술을 줘서 양국이 반도체 튼튼한 공급망의 기반을 만들었다. 아니 물론 뭐 틀린 성과로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 공급망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지금 일본 홋카이도에 반도체 공장 짓고 있지. 그래요? 짓고 있는데 네. 이제 터닫기밖에 안 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언제 되는 걸까? 삼성이 네. 정부에선 300조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기업 투자거든. 근데 삼성이 지금 투자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땅도 안 샀어. 땅도. 언제 될지 아니 모르겠네요. 뭘 언제 한다는 얘기야 이게. 그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당장이 문제라니까. 당장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보는 건데. 당장이 문제라니까. 아유, 참. 그럼 이 들여다 보면 성과도 아니네요. 이것도 이거 언제 될지 모르는 아니 거고. 그러니까 성과는 예. 먼 훗날 성과는 쭉 해놓고 지금 당장 족쇄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당장- 요거는 기자회견할 때 요 말은 빼지. 네. 그러나 누가 봐도 이번 정상회담과 네. 지난달 정상회담을 쭉 종합해 보면은 전부 수출 통제지. 그렇네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 둘씩 쌓이고 있지. 우리만. 요게 네, 우리만. 진짜. 쌓이는 것이죠. 그렇죠. 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겁니다, 진상이. 야, 이 경제적으로 봐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반도체 문제까지 다 놓고 보니까 우리는 뭐 얻은 게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 한미일 이런 어떤 그 먼 미래 그런 어떤 그 가치 동맹, 이념 동맹을 갖고 지금 사실은 용사는 기세등등해요. 지금 제가 듣기로 예. 대통령이 붕 떠가지고 그 참모들까지 환희의 송가를 부르고 있어 지금. 그래요. 아주 오늘 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는 거 봐. 기자회견도 아니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었긴 모두 하지만 발언. 기자회견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 그랬어? 그 저기 뭐냐고 문재인 정부 그 지난 정부에서 제일 확실히 바로잡은 게 외교 안보다. 1년 동안. 기세등등하게 이제